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노력,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노력이 방법이 되고 노력이 희망이 되어 그 노력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향합니다. 공부의 습관을 만드는 성적 향상 프로젝트 용인 종로학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종로학원 김갑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시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 포인트에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흔히 줄여서 학종이라고 합니다. 이 학종과 관련된 정성적 평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2024 대입 수시전형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학종에서 교과 성적 정성적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11번째 체크포인트까지는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예시를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2024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 및 재수 상담은 용인종로학원 입시연구실 혹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토대로 2024 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대입 전형의 틀은 3년 예고제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 대입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중 수능 위주 전형 모집 비율이 30% 이상 확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대학의 정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서울 수도권 지역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고, 지방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된 수능 위주 전형 모집 비율 40% 이상 확대 역시 소재 16개 대학에 제한되기 때문에 전체 정시 모집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 확대는 전국에 있는 전체 대학이 아니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의 변화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4 대입 수시전형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강화 조치로 학생부 기재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변화보다는 제한이나 축소의 용어가 더 타당할 정도로 내용의 제한과 축소가 많은 편입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이 2024, 2025학년도, 즉 예비 고3과 예비 고2부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부터 2023학년도 학생부 기재 내용의 변화는 학기당 반영되는 수상 기록의 개수를 한개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 이후에는 더욱 변화의 폭이 커집니다. 우선 수상 기록과 독서 활동이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 역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이나 발명교육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율동아리도 아예 반영되지 않으며 개인 봉사활동 기록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에서 기재 내용이 제한되고
축소되는 가운데 모든 학년도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이른바 교과세특이라 불리우는 이 항목은 과목당 500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 기초 탐구 교과에서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기재하도록 하였고 2021학년 이후부터 전 과목에 걸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 중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선택 과목에 대한 교과 세특 내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기준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어떻게 기록할지는 학교 담임 선생님과 교과별 선생님의 재량권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강요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나이스, 즉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부 전산망에 올리기 전에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누락된 사항에 대해 기록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기록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학기 말과 학년 말에 그런 절차를 실시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세특과 정규 동아리 활동에 관한 수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학교 교과목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혹은 요청하고 혹은 충고를 받는 등 세특사항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수행평가 혹은 과제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좀 더 발표와 심화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신의 세특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학은 크게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등입니다. 흔히 정성적 평가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학은 우선 학과별, 즉 전공과 관련하여 전공 적합성을 중시합니다. 즉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여부, 전공 탐색을 위한 노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적성과 소질을 매우 중시합니다. 일반적으로 30% 내지 40%의 비중을 갖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학생부 세특, 그리고 정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적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정신 및 창의성 등이 기술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이 평가 기준도 20에서 30%의 비중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업 능력, 즉 학업 성취도, 교과 성적에 기록된 교과별 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정성적 평가의 개념입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업 역량을 구체적으로 교과 성적과 어떻게 연관하여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대입 수시 미반영되는 학생부 내용을 제외하면 학생생활기록부에는 자율활동, 정규동아리,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교과목 이수 내용, 교과성적, 교과목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정성적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학종에서 교과 성적, 즉 학생부에 기록된 석차 등급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성적이 기록된 내용에는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량적 평가에서는 단순 등급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정성적 평가는 다릅니다. 우선 단위수 부분 영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도표에서 보이는 석차 등급을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1.67입니다. 하지만 단위수를 반영하면 평균은 1.64가 됩니다. 즉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등급이 높아야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단위수는 주당 수업 시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대학에 따라 단위수 반영을 하는 대학과 하지 않는 대학이 있지만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단위수 반영을 합니다. 여기에 물리학을 추가할 경우 단순 반영인 경우 2.25, 단위수 반영인 경우 2.06이 됩니다. 이처럼 우선 과목별 단위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정성적 평가의 끝이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교과 성적, 교과 기록에 나온 수강 인원과 과목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활용합니다. 이 도표에서 물리학은 수강 인원이 32명 뿐입니다. 너무 인원이 적으면 석차 등급을 높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은 이럴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봅니다. 물리학은 평균이 79.8, 표준 편차는 7.4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상대적으로 문학과 영어, 미적분보다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 값이 낮습니다.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상위권과 하위권의 실력 차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리학은 수강 인원이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잘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은 이 학생은 물리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리학을 잘하는 학생들 틈에서 등급이 낮을 수 있지만 도전적인 학생이라는 판단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 학생이 물리학과를 지원했다면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역시 공학계열을 지원할 경우 역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서울대 합격자들의 학생부 세특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은 교사가 주관적인 평가나 성취 수준의 언급보다 객관적인 관찰, 반응, 결과의 기술에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학업 성취에 관련된 태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입학사정관들은 교사가 우수하다, 훌륭하다 등의 주관적인 평가 기재사항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들은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발표하다, 보고서를 제출하다, 탐구하다,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다 등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에게서 관찰된 내용을 주목합니다. 따라서 세특 기재사항에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한 행위, 즉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행위가 그것을 토대로 어떤 반응과 결과를 얻었는지를 기재한 세특에 관심을 갖습니다. 즉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반응 혹은 학기 중에 제출한 수행평가의 성과 등을 기술해야 좋습니다. 물론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 기재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막연한 칭찬과 평가보다는 지원하는 학생의 한 의미 있는 행위를 언급하고 그것으로 인한 반응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도표 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권 수업 내용을 토대로 주제 선정, 사전 계획 및 조사, 쟁점 발표 및 찬반 토론을 진행함. 특히 여성 인권은 지금도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보고서와 PPT를 제작하고 발표 수업을 진행함. 특히 나치 시대 레벤스볼은
파키스탄의 여성교육의 현실, 우리나라 미디어 속에 나타난 여성 혐오 사례에 대한 폭넓은 사전조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청중의 관심과 호응을 크게 이끌어냄. 이 세 특의 내용에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기재 방식의 특징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을 주목하십시오. 즉, 지원한 학생이 토론을 진행하고 보고서와 PPT를 제작하고 발표하고 설명하고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활동을 주목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목 선생님의 관찰과 반응과 결과를 중심으로 진술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 특징 두 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특의 내용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이 기재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세특에 기재된 활동 과정을 통해 지원하는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입학사정관이 관심 갖는 이유는 탐구력과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표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사례는 자연계열 학생의 사례입니다. 제주도의 위치에 따른 습도가 같은 지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증명해보고 보고서를 제출함. 수학적 개념이나 정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더 생각해보며 개념이나 수학적 정리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아 뛰어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보임.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업 중 유전 분급과 축전기 관련 내용을 듣고 최신 축전기의 발전 동향에 관심을 보여 슈퍼 캐퍼시티 등에 대한 자료를 탐구하고 조사함. 다공성 탄소 전극을 활용하는 슈퍼 캐퍼시티에 대해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활용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래핀을 활용한 그래핀 슈퍼 캐퍼시티에 대한 연구 진행과 장단점을 확인. 이러한 탄소 기반 축전기가 앞으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본인이 평소 흥미를 갖고 궁금해하던 부분을 직접 찾아 탐구, 조사하는 적극적인 활동 모습을 보여줌. 붉은색 글씨에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든 기재 내용에는 첫 문장 끝부분에 증명해보고 보고서를 제출함. 두 번째 문장 끝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더 생각해보며 세 번째 문장 끝부분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보임 등 교과목 선생님이 기재해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기재된 내용은 두 번째 문장의 활용도에 대해 알아보고서라는 동사가 나오고 중간 부분에 장단점을 확인하는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설명하는 이라는 서술어가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적극적인 활동 모습을 보여줌이라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하여 말씀드린 문장의 내용이 지원자의 활동 과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과 자기주도성이 동시에 나타난 예시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특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전공 관련 내용을 심화학습하고 발표하는 사례에 관한 기술입니다. 전공 적합성과 관련이 있는 평가 항목에서인지 서울대를 비롯한 고려대, 연세대 합격자의 세특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가장 관심 있는 평가 기준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특 기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표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문계열 학생의 사례입니다. 쉼표가 많고 이어진 문장으로 구성된 세특 내용입니다. 가급적 문장 구조가 짧은 혼문장의 연속으로 세특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내용 구성이 적절하여 선택한 세특의 예시입니다. 직업윤리 단원을 학습하면서 교직윤리에 관심을 가져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인
전문직 윤리와 천직 윤리를 탐색하고 교직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인 교육적 관계와 인간적 관계의 혼동, 인권 존중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 간의 긴장, 공정성의 의무와 교육적 배려 간의 긴장 등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합적 성격의 교직 윤리의 필요성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음. 첫 문장 앞부분에 직업윤리 단원을 학습하고라는 사회교과와 연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중간에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을 탐색하고라는 기술이 있어서 희망 전공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교직윤리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활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수업 시간에 발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 결과까지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은 교과 과정, 전공, 활동 내용, 평가 결과까지 골고루 기재되어 전공 관련 흥미와 성장 과정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 4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특은 학생이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하고 이후 다른 사례와 응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에 대한 기술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의 전이 현상을 의미합니다. 응용 혹은 적용, 확장적 사고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과목과 접목시키고 호기심을 갖는 실생활에 연관된 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도표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사례는 자연계열 학생의 사례입니다. 물의 특성으로 인한 자연현상과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조사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논술해보는 활동을 하였음. 물의 특성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시의 열섬 현상과 연결하여 물이 증발열과 기화열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도시에 숨어있는 자멸을 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없애자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학생들과 교사에게 큰 호응을 얻어냄. 기본 이론을 심화 개념에 잘 적용시켜 난이도 높은 문제 해결력이 돋보임. 이 세특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운 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도시에 숨어있는 자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술하여 학생의 문제 해결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문계열의 학생의 사례입니다. 함수의 극한, 미분을 활용하여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등 한 가지 개념을 다른 개념에 연계하여 생각하고자 하는 확산적 사고가 돋보임.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관한 문항과 미분계수에 대한 문항을 제작하여 소개함.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과 그를 나타내는 함수를 탐구하고 그것을 미분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함. 인문사회 분야에 미분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하여 미분이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줌. 전체적인 내용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배운 함수의 극한과 미분의 특성을 활용하여 인문사회 분야에 적용하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첫 문장에서 학생의 확산적 사고가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역시 과목 선생님의 관찰을 통해 학생의 활동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반응과 결과를 기술한 후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업 능력과 연계된 세특의 내용을 교과목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 주변의 반응, 그로 인한 결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의 특징 5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특은 지원하는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과 역량을 파악하게 해주는 기재 내용입니다. 전공 적합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표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사례는 자연계열 학생의 사례입니다. 물리학 2를 공부하면서 부력에 대해 배운 뒤 이에 대해 심화 연구하고 싶어 선박 복원력을 높이는 효율적 방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과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함. 평행수와 화물 무게를 복원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작 변인으로 설정하여 파동의 세기에 따른 모형 선박의 복원 주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전 과정을 탐구 일지를 통해 포트폴리오로 정리함. 이 세특 사례는 서울대 공학계열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물리학 2에서 배운 부력에 대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심화학습을 한 내용을 교사가 파악하고 탐구 일지를 확인하고 학생부 세특에 기재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학과 관련된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학습하고 담당 선생님에게 스스로 탐구한 내용을 제출하거나 발표할 기회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 6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특은 학생의 학습 수준에 대한 기재보다 학생 개인의 주도적 노력과 심화 확장 탐구 사례가 담긴 내용입니다. 학업 능력을 비롯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표안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와 선거제도 단원을 배우고 21대 총선 결과를 스스로 탐구하여 과제를 제출함.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중 봉쇄 조항을 적용한 사례를 담은 기사를 선정하여 기사에 포함된 정당 의석수 확보 현황표를 바탕으로 정당 득표율이 5%를 넘지 못한 정당들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으로 여대 야소의 정국을 이룬 것이라 분석함. 21대 총선 잠정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이 26.69%를 차지한 것을 통해 사전 투표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이전 총선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상황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함. 이 세특 사례는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의 경우입니다. 사회과목 관련 단원을 학습한 후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과정을 교과목 선생님이 기재한 사항입니다. 주제가 열려있는 과제를 제출한 경우 스스로 탐구하여 과제를 제출한 케이스입니다. 학생이 기사를 선정하고 분석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도출의 포인트까지 기술하여 학생의 탐구 역량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1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최근 세특의 특징 7번째와 8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최근 느끼는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은 상향 평준화입니다. 때문에 과거처럼 개인 간 학교 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은 교과목 성취도, 즉 내신 성적이 낮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이 우수하게 작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세특 기재 사항에 있어서 지원자 간 변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 유형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주요 기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나 성취 수준의 언급보다 객관적 관찰, 반응, 결과 등의 기재. 둘째는 활동의 결과 이후 성장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의 기재. 넷째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전공 관련 내용을 심화학습하고 발표하는 사례. 넷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 이후 다른 사례와 응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 다섯째는 대학 지원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재. 여섯째는 학습 수준에 대한 기재보다 학생 개인의 주도적 노력과 심화 확장 탐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입시 및 재수에 관한 문의사항은 용인종로학원 상담실 혹은 댓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독서실은 개인 지정석이며 상황에 따라 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층은 여학생 전용, 2층은 남학생 전용 독서실로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후 각자의 자리에서 자습하며 본인의 선택 수업과 수준별 수업 시간에 맞춰 이동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독서실 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담당 선생님이 배치되어 관리합니다.